레더링 하는 거 있었던 거죠. 그거를 저희가 성능 테헤란 밸리나 이런 데가 많이 죽었잖아요.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한국 예전에 벤처 회장님도 하시고 저희가 옥션의 이문용 회장님, 옥션에 했었던 분들, 그리고 각 의료융합의 최고 권위자이신 분들과 다 같이 해서 사실 성능 학당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매주 수요일 목요일마다 조찬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면은 이분들과 바로 연결됩니다. 사업 뭔가 투자를 받고 싶으면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문화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지금 김포 아라뱃길 쪽에 이 대규모 국내 최초의 종합 마리나 컨벤션이 있는 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 뭐 한류 공연이라든지 이제 외화를 걸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역할을 하는 형태로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앞으로 굉장한 일들이 돼요. 이런 모든 게 이 선능학당과 각종 IT 전문가들과 같이 일을 해야 돼요. 저 혼자 일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저희랑 같이 일을 하고 싶거나 뭔가 가능하다면 개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화를 계속 저희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실 거예요. 그래서 제 페이스북 주소가 저희는 천인이 손씨인데요. 앞으로 어학 쪽으로 제가 뭔가 할 거기 때문에 손글리시라는 걸로 해서 이 아이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서 추가하시면은 제가 친구 받아드리고 저희 몸이 초대할 테니까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 좀 IT 문화가 바뀌는 일에 다 같이 좀 동참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방부터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우분투 커뮤니티의 이민우입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지금 코아넥트 부설연구소장을 맡고 있고요. 전력 생산 분야에서 감시 및 제어 시스템 개발을 주어 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우분투와 윈도우 간 교차 개발 환경 구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우분투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분투는 리눅스 배포권 중에 하나입니다. 남아공의 마크 셔트로스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지금 배포를 하고 있고요. 남아프리카 줄루족들이 인사할 때 쓰는 말이랍니다. 우분투. 내가 있기에 내가 있다. 우리말로 치면은 홍익인간쯤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그 교차개발 환경 구축의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교차개발 환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들이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같은 이런 컴퓨터들에 운영될 수 있는 운영체제가 대표적으로 윈도우 계열 운영체제가 있고, 그 다음에 리눅스나 맥킨토시의 OS 10 같은 것들이 있는데, 사실상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윈도우가 차지를 하고 있고 거의 90% 이상을 PC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환경적 토대에 의해서 별다른 고민 없이 그냥 데스크탑용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그러면은
그 윈도우용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그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교육 현장에서조차도 그 프로그래밍 언어나 이런 거를 가르칠 때 그냥 당연하게 프로그래밍 언어는 그 윈도우즈용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커리큘럼이 형성이 되고 개발 툴 역시 그 윈도우즈용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초점이 맞춰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운영체제에 대한 편중 현상이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동일한 개발 환경을 가지고 동일한 소스 코드를 가지고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여러 플랫폼에 이식 가능한 그런 개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면 이런 그 운영체제의 편중 현상이나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를 해봤는데요. 그 중에 하나로 예를 들어서 자바 개발 환경을 줄 수도 있겠지만 자바나 자바 개발 환경을 이용해서 개발했을 때는 그 플랫폼에 대한 네이티브 코드가 생성되는 게 아니라 그 자바 바이트 코드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오늘 발표할 내용에는 포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요건 이제 2012년 6월에 키오브닷컴에서 발표한 프로그래밍 언어 순인데요.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이 그 언어를 이용해서 어떤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그 응용 프로그램이 사용되는 환경이라든지 그 성능 요건이라든지 기능적 요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해서 그 프로그래밍 언어가 선택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개발자들이 그 언어적 관성에 따라서 선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개발자들이 자신에게 익숙한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어떤 합리적인 고민 없이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이제 사용하는 경향이 그 많이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경향이 더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대표적인 예로는 우리나라 웹 환경이 액티브엑스 위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풀어온 그 언어 순위를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개발자들한테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파이썬이라든지 펄이라든지 루비 같은 언어들이 그 10위 안에 랭크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세계적인 그 추세하고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차 개발 환경 구축에 앞서서 이제 각각의 플랫폼별 개발 환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윈도우 개발 환경은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개발 환경 위주, 비주얼 C++나 비주얼 베이직, C# 같은 그런 툴들이 이제 주로 사용이 되고요. 리눅스에서는 그 C나 C++를 이용해서 개발할 때 VI 에디터나 이믹스 같은 에디터를 이용해서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GUI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이제 GTK 플러스라든지 모티프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만듭니다. 하지만 이런 개별적인 플랫폼에서의 개발 환경들은 각자 그 자신의 플랫폼에서만 코팅이 가능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 환경 간의 호환성도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상이한 개발 환경으로 인해서 개발자들이 심리적으로 그 거부감을 느끼게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VI 에디터나 이맥스 같은 걸 이용해서 리눅스에서 개발할 경우에 그 소스 코드 작성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그 메이크 파일이나 이런 걸 만드는 그런 환경 구축하는 부분 자체가 사실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거든요, 개발자분들이. 그래서 이러한 연유로 인해 가지고 좀 더 쉽고 편리하게, 그 다음에 그 플랫폼이 좀 다르더라도 개발 환경 자체는 동일하게 이렇게 갖춰갈 수 있다 그러면 좀 더 그 운영체제의 선택권을 개발자나 소비자들한테, 사용자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이제 교차 개발 환경을 구축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선택할 때 그 호환 가능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주얼 베이직이나
뭐 비주얼 C++를 이용해서 MFC로 프로그램 짜거나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윈도우에서밖에 동작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배제를 하고 호환 가능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C나 C++, 그 다음에 파이썬이나 펄, 루비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다음으로는 그 프로그래밍 언어만 가지고서 프로그램을 만들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데스크탑에서 GUI 프로그램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GUI 프로그램을 도와줄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 대표적인 것으로 그 WX 위젠 라이브러리와 그 Qt 라이브러리를 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수적인 건 아니겠지만 그 플랫폼별로 플랫폼 간에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통합 개발 환경이 있다 그러면 그걸 사용해서 좀 더 쉽고 편하게 프로그램 개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합 개발 환경으로는 뭐 코드블럭스 IDE나 이클립스, 그다음에 코드라이트, Qt 크리에이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왕이면 이제 다홍치마라고 그 플랫폼 간에 호환 가능한 화면 편집기가 있다면 그걸 이용해서 그 화면 디자인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기능을 도와줄 수 있는 이제 툴로는 이제 WX 스미스나 WX 컴빌더, 그 다음에 Qt 디자이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 해당 플랫폼에서 동작하는 컴파일러나 인터프리터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 외에 이제 이렇게 교차 개발 환경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했을 때 그 응용 프로그램 동작 성능을 받쳐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교차 개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은 이제 두 가지 방식인데요. 하나는 이제 컴파일러 언어를 기반으로 하는 방법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인터프리터 언어를 기반으로 한 방법입니다. 그 컴파일러 언어를 기반으로 한 거는 그 C나 C++ 언어를 기준으로 삼았고요. 인터프리터 그 언어 기반으로 한 것은 이제 파이썬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먼저 이제 C++ GUI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교차 개발 환경을 이제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공통적으로 이제 GCC 컴파일러를 사용을 하고요. GTK 계열에서는 코드블럭스 ID하고 WX 위젠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Qt KDE 계열에서는 Qt 크리에이터 ID와 Qt SDK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두 가지 다 여러 가지 플랫폼, 윈도우나 리눅스 OS X 등을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이제 네이티브 코드가 생성된다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라이센스로는 그 LGPL 라이센스를 채택을 했기 때문에 상업적인 목적으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되는 툴들이 전부 다 오픈 소스이면서 프리웨어이기 때문에 뭐 비용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 문제 이런 부분에서 피해갈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파이썬으로 GUI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의 그 교차 개발 환경 비교입니다. 마찬가지로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통합 개발 환경으로는 이클립스하고 파이DV 플러그인을 조합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스파이더라는 그 파이썬 전용 아이디를 이용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보아 컨스트럭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이클립스하고 파이DV를 통합 개발 환경으로 사용하고 WX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는 경우에 라이센스 면에서는 역시 LGPL 라이센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고요. 그 단점으로는 자체적으로 그 통합 개발 환경이 GUI 편집 기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외부 툴을 이용해서 화면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단점이라기보다는 약간 불편한 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외부 그 GUI 편집기로는 WX 콤빌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파이더와 파이QT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요거는 그 스파이더 자체가 그 파이썬 전용 아이디이고요. 근데 기능적으로 굉장히 완성도가 뛰어나고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아쉽게도 이 프로그램도 자체적으로 GUI 편집 기능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 툴에 의존해야 된다는 점이 이제 그 이클립스와 파이DV 조합과 같은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아 컨스트럭터와 WX 파이썬 조합인데요.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보아 컨스트럭터 자체가 자체의 GUI 편집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위에서 소개해드린 두 개에 비해서 좀 장점이 있는 반면에 2007년 이후로 이제 보아 컨스트럭터 자체가 개발이 중단된 상태라서 사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C++ GUI 프로그램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C++나 C를 가지고서 교차 개발 환경을 구축하려면 컴파일러가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GCC 컴파일러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GUI 라이브러리로는 WX 위젯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것이고, 그 다음에 통합 개발 환경으로는 코드블록스 ID를 사용을 해서 교차 개발 환경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제 윈도우하고 우분투 두 군데에서 교차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각각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이제 우분투에서 환경 구축하는 방법입니다. 우분투에는 우분투 소프트웨어 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플레이 스토어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유료나 무료 패키지들이 이 안에 이제 등록이 돼 있어가지고 거기서 원클릭으로 설치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차 개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패키지들도 우분투 소프트웨어 센터를 통해서 설치하실 수 있는데요. 설치해야 될 패키지들로는 크게 나눠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필수 패키지하고 WX 위젯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코드블록스 ID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필수 패키지는 다시 빌드 에센셜하고 JLIBC, DOC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빌드 에센셜에는 GCC 컴파일러하고 링커, 그 다음에 GDB 디버거, 그 다음에 JLIBC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개발하는 데 필요한 헤더 파일들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JLIBC DOC에는 JLIBC 라이브러리에 대한 매뉴얼과 헬프 파일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WX 위젯 라이브러리는 DV 패키지에는 마찬가지로 정적 링크 라이브러리나 동적 링크 라이브러리와 헤더 파일들이 들어있고요. DOC에는 매뉴얼 페이지하고 헬프 파일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그젠플스 패키지에는 WX 위젯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응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제 프로그램들이 이제 소스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를 직접 보시거나 아니면 소스 코드를 컴파일해서 예제 파일을 통해서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드블록스 ID는 코드블록스 ID 10.5 버전 찾아서 설치하시면 되고, 그 외에 이제 부가적으로 LIB WX 스미스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WX 이제 코드블록스 ID 자체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화면 편집 플러그인입니다. WX 스미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요거 설치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패키지를 모두 설치하고 나서 우분투에서 이제 코드블록스를 실행을 하게 되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환경 설정에 들어가셔가지고 주로 사용하시는 컴파일러 지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패스 이런 거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사용하고자 하는 에디터에 대해서 환경 설정 잡아주신 다음에 크리에이트 뉴 프로젝트 이거 선택하셔가지고 이제 원하시는 이제 개발 환경 선택해서 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윈도우즈에서 환경 구축하는 방법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GCC 컴파일러하고 WX 위젯 라이브러리, 코드블록스 ID 이 세 가지 조합을 통해서 이제 구축을 할 수 있는데요. 윈도우즈에서는 GCC 사이트나 WX 위젯 사이트에서는 바이너리 패키지를 제공을 안 합니다. 거기는 소스 코드만 제공을 하기 때문에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그걸 컴파일해서 바이너리 패키지를 만들어서 쓰셔야 되는데 컴파일을 하는 과정 자체도 굉장히 복잡하고요. 컴파일 하는데 시간도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WX 팩이라는 사이트에 가시면 그런 거를 이제 좀 부담을 덜어주려고 바이너리 패키지로
GCC 컴파일러하고 WX 위젯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복잡하게 소스 받아서 컴파일 하실 필요 없이 여기서 그 윈도우용 바이너리 패키지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코드블록스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코드블록스 사이트에서 바이너리 패키지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이제 설치가 다 끝나고 나면 그 마찬가지로 아까 리눅스에서 보셨던 것처럼 비슷한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환경 설정 잡아주신 다음에 프로젝트 생성해서 개발하시면 그 똑같은 소스를 가지고서 윈도우와 우분투에서 각각 그 동작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 이렇게 세 가지 조합으로 통합 교차 개발 환경 구축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조합되는 구성 요소들 각각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WS 위젯 GUI 라이브러리인데요. WS 위젯 라이브러리는 줄리안 스마트라는 사람이 사진에 보이는 그 사람이 이제 줄리안 스마트인데, 줄리안 스마트라는 사람이 1992년에 그 영국에 있는 에딘버러 대학에서 재직 때에 개발한 라이브러리입니다. 그 오픈 소스고요. 라이센스로는 WX 윈도우 라이센스를 따르고 있는데, 그 LGPL 라이센스의 그 변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클래스 구조를 보면은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MFC하고 아주 유사하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수많은 문서하고 예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있고요. 그 줄리안 스마트가 직접 그 저술한 크로스 플랫폼 GUI 프로그램을 위해서 WX 위젯이라는 책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책 자체가 그 이북으로 만들어진 PDF 문서로 그 인터넷에서 구할 수가 있는데, 그 라이센스가 이제 오픈 다큐멘트 라이센스라고 그래가지고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이기 때문에 PDF 문서를 구해서 출력을 해서 보시거나 아니면 이북 형태로 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에는 뭐 이 외에 다른 책을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이 책 자체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뭐 별도의 문서를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지만 실제로 이 WX 위젯을 이용해서 개발된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프로그램들이. 지금 소개해드리는 코드블록스 아이디와 그 다음에 코드라이트라는 또 다른 아이디가 있는데, 이것 자체도 WX 위젯으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그 화면 편집 기능을 제공하는 WX 폼빌더 역시 그 WX 위젯 라이브러리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도 회사 내에서 이제 그 전자회로 그릴 때 사용하는 헤드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카이캐드라는 걸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ORCAD 대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훌륭한 프로그램입니다. 이것 역시 WX 위젯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G드라이브, G가 빠졌는데, G드라이브의 데스크탑 클라이언트도 WX 위젯 라이브러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중성 측면에서 좀 약하지 않냐 하는 그런 부분들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WX 위젯 라이브러리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그 화면을 디자인할 때 WX 사이더라는 거를 지원을 하는데요. 요거는 그 자바에서 스윙이 처음 나왔을 때 스윙에서 처음으로 이제 도입된 개념이거든요. 그 프레임이나 그 다이얼로그를 생성을 할 때 그 위에다가 그 여러 가지 형태의 사이저를 배치를 하고, 그 사이저 안에다가 그 위젯들을 배치를 해서 그 능동적으로 화면 설계를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 프레임을 크기를 줄이거나 늘렸을 경우에 그 안에 있는 위젯들이 동일한 비율로 같이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 이제 그런 거 보셨을 텐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WX 사이저를 통해서 쉽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WX 위젯 라이브러리 자체가 그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그때 당시 이제 많이 사용되던 이제 비주얼 C++의 MFC 라이브러리 사용자들을 그
흡수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설계 개념인데 그런 걸 담아서 설계된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그 MFC 라이브러리가 갖고 있는 클래스 이름하고 WX 위젯에서 제공되는 클래스 이름들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 접두사 부분에 이제 C 대신에 WX만 바꿔 놓으면 거의 유사하게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고요. 물론 100%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이제 WX 위젯 자체가 MFC가 갖고 있던 뭐 복잡성이라든지 불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개선을 하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또 다른 부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만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클래스 이름뿐만 아니라 클래스에서 지원되는 그 멤버 함수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주얼 C++로 MFC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WX 위젯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쉽게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코드블록스 IDE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드블록스 IDE는 자체적으로는 뭐 컴파일러나 디버거 같은 그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그런 필수 유틸리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다양한 컴파일러를 지원을 하고요. 예를 들면은 GCC나 MSVC++나 디지털 말스 이런 것들 지원하고요. 그 외에도 그 ARM 기반의 그 ARM 기반의 프로그램 개발할 수 있는 그 ARM 컴파일러, 그 다음에 8비트 AVR 칩셋에 이제 그 인베디드 펌웨어를 개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크로스 컴파일러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C++로 만들어져서 성능이 우수하고요. MSVC 프로젝트나 그 DVCPP 같은 다른 통합 개발 환경에서 만들어진 프로젝트를 임포트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지원하고, 그 다음에 하나의 워크스페이스 안에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띄워서 개발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디버거 측면에서 보면은 GNU GDB에 최적화가 되어 있고요. MS의 CDB도 부분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디버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대부분 지원합니다. 예를 들면 풀 브레이크 포인트라든지 펄스틱이라든지, 그 다음에 디스어셈블리라든지 메모리 덤프라든지, 그 다음에 사용자 점의 와칭 기능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인터페이스 측면에서 보면은 신텍스 하이라이팅이라든지, 그 다음에 코드 폴딩, 그 다음에 탭드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코드 컴플리션, 클래스 브라우저나 스마트 인덴트 기능 이런 것들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헤더 파일하고 그 C나 CPP 파일 사이에서 이제 그 원키로 이렇게 서로 수합될 수 있는 뭐 그런 기능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용자 편의성 면에서 제가 예전에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나 이런 거 가지고 개발 많이 하다가 그 2005년 이후로는 이제 계속 이 방법을 이용해서 개발을 해오고 있거든요. 근데 비주얼 스튜디오 쓸 때보다 오히려 더 편리한 기능들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드블록스에 있는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자체적으로 그 GUI 편집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그 WX 스미스라는 그 이름을 가진 이제 플러그인입니다. 이 WX 스미스를 이용해서 보시면 여기 이제 리소스 탭이 있는데 그 리소스 탭에서 이제 그 만들고자 하는 이제 프레임이나 다이얼로그 선택하시고 거기다 사이저 배치한 다음에 위젯을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화면 디자인을 하면 그 비주얼 스튜디오처럼 그 소스 파일 안에 코드가 인베디드돼서 들어갑니다. 네, 그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이제 뭐 MVC 모델에서 나온 것처럼 모델 뷰 컨트롤러를 구분해서 화면 디자인하는 부분하고 실제 코드 부분을 나눠서 설계하기를 이제 선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옵션에서 XRC 생성 옵션을 선택을 하시면 별도의 XRC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XRC라는 것은 이제 XML 기반의 리소스 파일을 의미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주얼 스튜디오나 이런 비주얼 베이직 같은 거 사용해보면은 굉장히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가 코딩을 하다가 어떤 특정 그 API나 뭐 클래스 이름 나왔을 때 거기다 뭐 아기먼트 넣고 이래야 되는데 그 순서 잘 기억 안 나고 그러면 F1키 누르면 바로 이제 MSDN 그거 떠가지고 헬프 파일 딱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런 기능도 코드블록스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 코드블록스 깔면 바로 지원되는 건 아니고요.
코드블럭스 자체가 통합 개발 환경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환경 설정에서 좀 설정을 만져줘야 된다는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인데요. 그 환경 설정 들어가셔가지고 헬프 파일스 요 아이콘 선택하면 이제 이런 창이 뜨는데 먼저 그 사용하는 라이브러리에 대한 도큐멘트 파일, 그 헬프 파일을 등록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등록을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창에다가 여기 보면 이제 체크박스가 있는데 F1 키를 눌렀을 때 요 명령이 실행되도록 하는 그런 옵션이거든요. 그 옵션 체크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F1 키 눌러졌을 때 실행될 프로그램 이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아기먼트 넣어주면 이제 바로 그렇게 화면이 뜨거든요.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그 DV 헬프라는 그 패키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V 그 코드 내에서 F1 키를 눌렀을 때 DV 헬프 화면이 뜨면서 여기 등록되어 있는 헬프 파일에서 이 키워드를 가지고서 검색을 해서 이런 식으로 뿌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존에 사용하시던 그 개발 환경하고 유사하게 환경을 구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가 개발하고 있는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실제로 이제 화면을 캡처해서 가져온 건데요. 빌드 타겟을 릴리즈하고 디버그로 나눠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디버그 모드로 빌드 타겟을 해서 프로그램을 생성한 다음에 프로그램 소스 코드 내에 어떤 위치에다가 중단점 설정하고 거기까지 실행한 상태에서 이제 화면 캡처를 한 건데요. 보시다시피 특정 그 메모리의 특정 어드레스 번지 내에 메모리 상태를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이 동작함으로 인해서 동작하고 있는 스레드 목록들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함수 호출 스택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중단점에서 이 함수가 갖고 있는 로컬 변수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와치스 화면에서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로컬 변수는 아니지만 외부 변수라든지 이제 전역 변수 같은 경우에 그 사용자 정의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값을 조회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파이썬 GUI 프로그램 개발 환경 구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파이썬 가지고서 이제 GUI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패키지들이 필요한데요. 파이썬 인터프리터하고 그 다음에 WX 파이썬 GUI 라이브러리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클립스라는 아이디, 그 다음에 이클립스 자체는 그 파이썬 개발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PyDV라는 이클립스 플러그인이 필요합니다. 그걸 이용해서 이클립스와 연동해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 가지 자체는 그 내부적으로 GUI 편집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 WX 폰빌더라는 그 외부 툴을 이용해서 GUI 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우분투에서 환경 구축하는 방법입니다. 그 WX 파이썬 라이브러리하고 이클립스 아이디를 이제 그 우분투 소프트웨어 센터를 통해서 설치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PyDV는 이 우분투 소프트웨어 센터에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이클립스가 설치되면 이클립스를 그 실행하신 다음에 그 플러그인 설치 화면으로 가셔가지고 이제 거기서 PyDV 사이트 주소 입력하시고 그렇게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관련된 패키지들이 이제 모두 설치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이클립스를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PyDV 플러그인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 새 프로젝트 창을 띄웠을 때 그 PyDV라는 이제 폴더가 생기고요. 그 안에 이제 이 세 가지 이제 항목이 생깁니다. 이 중에서 이제 PyDV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시고서 이제 파이썬 개발을 즐기시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윈도우즈에서 환경 구축하는 방법인데요. 마찬가지로 그 python.org하고 wxpython.org, eclipse.org에서 각각 관련된 패키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설치하신 다음에 그 역시 이클립스 띄운 다음에 PyDV를 이제 플러그인 설치하는 곳에서 거기서 이제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WX 폰빌더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전에 설명드렸던 코드블럭스를 설치를 하셨다고 그러면 코드블럭스 그 설치 프로그램 내에 그 WX 폰빌더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설치한 걸 이용을 하시거나 만약에
코드블럭스를 사용을 안 하신다 그러면 WS 홈빌더 ORG에서 그 관련 패키지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환경 구축이 다 완료된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윈도우에서 이클립스를 동작을 시키면 좀 전에 봤던 화면하고 똑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새 프로젝트 이제 실행하시고 PyDAV 프로젝트 선택하셔서 파이썬 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파이썬으로 이제 교차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데 사용된 각각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파이썬이라는 언어는 국내에는 좀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그 프로그래밍 순위에서도 보셨듯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 7위에 해당 랭크가 되어 있거든요. 이 파이썬은 그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귀도반 로섬이라는 사람이 1991년에 이제 발표한 언어입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동적 타이핑을 지원을 하는 언어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인터프리터 언어들하고 비교가 많이 됩니다. 객체 지향형 언어이면서 인터프리터 언어고, 그리고 이제 문법적인 특징인데요. 이거는 C나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괄호를 이용해서 이제 블록 구조를 나타내는데,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제 인덴테이션, 들여쓰기를 통해서 블록 구조를 표현한다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나 OS X, 그다음에 유닉스 같은 여러 플랫폼에서 코팅이 되어 있고요. 이 파이썬으로 개발된 프로그램들 몇 가지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그 레드햇 계열 리눅스에서 설치 프로그램이 이제 아나콘다라는 설치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아나콘다가 파이썬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토렌트라든지, 그 다음에 젠투 리눅스의 그 패키지 관리 시스템인 코티지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파이썬으로 만들어진 거고, 그 외에 조프나 트랙 이런 것들이 이제 파이썬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파이썬을 지원하는 이제 GUI 라이브러리로는 그 WX 파이썬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WX 파이썬은 WX 위젯 라이브러리를 그 인캡슐레이션 해가지고 파이썬에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진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제 KDE 계열에는 이제 PyQt라는 것도 있는데, 그 PyQt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KDE 계열을 선호하시는 분, 그 다음에 Qt 라이브러리가 더 좋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WX 파이썬 대신에 PyQt를 이용해서 GUI GUI 프로그램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클립스하고 PyDAV인데요. 이클립스는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굳이 따로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PyDAV는 이클립스에서 동작되는 파이썬 IDE입니다. 파이썬 플러그인입니다. 그래서 파이썬이나 자이썬, 아이론 파이썬 이런 파이썬의 이제 파생 언어인데, 이런 것들을 개발해도 사용될 수 있고요. 주요 특징으로는 코드 완성 기능이나 신텍스 하이라이팅, 그 다음에 코드 분석, 디버거, 원격 디버거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WX 컴빌더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클립스하고 PyDAV 자체적으로는 GUI 편집 기능을 제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도움을 좀 받아야 됩니다. 이때 선택할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가 이제 WX 컴빌더인데요. 특징으로는 이제 오픈소스이고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고, C++나 파이썬, PHP 같은 코드를 직접 생성을 해줍니다. 화면 디자인하고 나면은 코드가 자체적으로 생기고요. 그 외에 이제 XRC 코드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C++나 파이썬, PHP 같은 코드가 직접 생성되는 경우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프로그램 내에서 직접 수정이 불가해가지고 개발자가 작성한 코드하고 WX 컴빌더가 생성해낸 코드를 한 파일 안에서 혼용해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 외에 이제 이벤트 핸들러를 지원하고, 근데 이 이벤트 핸들러도 소스 코드가 생성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 이제 XRC 코드를 생성할 경우에는 이벤트 핸들러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코드 내에서 직접 이벤트 핸들링을 하는 코드를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되는 위젯들로는 이제 WX 위젯에서 지원되는 대부분의 위젯들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지원되지 않는 위젯들도 플러그인을 통해서 확장 가능하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WX 펌빌더를 이용해서 화면 디자인하는 그 예제 화면인데요. 뭐 비주얼 베이직이나 비주얼 스튜디오에서처럼 그 프레임 놓고 그 다음에 사이즈 배치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위젯들을 배치하고 그 위젯에 대한 속성 정의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시다시피 이제 CPP 코드 탭이 있고 XRC 코드 탭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가 직접 만들어집니다. 다음은 이제 WX 컴퓨터를 이용해서 XRC 코드가 만들어졌을 때 그 XRC 코드를 실제 그 소스 코드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간단한 예제를 제가 들고 나왔는데요. 그 XRC 코드가 생성된 거를 파일을 열어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XML 그 파일로 되어 있고요. 그 위젯들은 각각 이제 오브젝트 태그로 이렇게 묶여 있고 그 오브젝트에 대한 이름이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성된 XRC 파일을 그 파이썬에서 어떻게 호출하나 그걸 보시면은 그 XRC를 지원하기 위한 이제 XRC 라이브러리 인풋한 다음에 XML 리소스라는 메소드로 호출을 해서 XRC 파일을 오픈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XRC CTRL이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이 XRC 파일에 등록되어 있는 오브젝트의 이름을 아기먼트로 넘겨주면은 해당되는 그 위젯에 대한 그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거든요. 이렇게 인스턴스를 받아오면 이 다음부터 이 인스턴스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내에서 위젯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컴파일러 언어의 대표인 C, C++하고 그 인터프리터 언어의 대표적인 이제 파이썬 언어 두 가지에 대해서 그 교차 개발 환경 구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의견이 좀 다시 한번 큰